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 말씀드린 종합제철소 건설을 위한 외자 조달을 목적으로 1966년 결성된 키사의 이후 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키사는 발족 이듬해인 1967년 1월 서독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나라별로 한국 종합제철소 건설에 공급할 시설 내역을 할당했습니다. 또 미국에서 열린 3월에 제3차 회의에서는 국가별 외자 분담률을 결정하는 등 재정 기술 계획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총 소요 외자 1억 달러 중 미국 25에서 30%, 서독 30%, 이탈리아 20%, 영국 20% 등으로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967년 4월 한국정부 경제기획원과 키사는 가협정을 맺었습니다. 정식 협정에 이르지 못한 것은 종합제철소 건설의 시설 내용과 소요 비용에 관해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는 조달하는 외자의 규모가 적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진통 끝에 나온 대체적인 합의안은 소요 외자를 1억 2,500만 달러로 하며 이것은 차관단을 주도하는 미국과 서독에서 각 30%, 그리고 이탈리아와 영국에서 20%씩 조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외자 조달 규모가 키사의 원래 구상보다 2,500만 달러 정도 늘어난 것이었습니다. 이후 8월에 기본 협정 체결을 위한 양국 간 실무 교섭을 거쳐 계획이 다소 변경되었습니다. 제철소 시설 규모를 조강 생산 능력 50만 톤에서 60만 톤으로 늘리고 설비 자금은 다시 1억 달러로 줄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1967년 10월 한국 정부와 키사 간의 종합제철소 건설을 위한 기본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협정에서 키사는 60만 톤 규모의 종합제철 공장을 설계, 제작, 건설, 설치, 가동, 감독하여 그를 위한 자금 조달 계획의 실행을 돕는 회사들의 국제 컨소시엄으로 정의되었습니다. 그리고 키사는 향후 일반 기술 계획서, 최종 가격서, 확정 재무 계획서를 순차적으로 제출하며 또 한국 정부가 국제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것을 돕는 것이 주요 역할이었습니다. 즉, 국제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한국 정부의 과업이며 키사는 그를 지원하기로 되는 구조였습니다. 키사와 기본협정이 체결된 후 한국 정부는 11월 종합제철소 건설 사업을 주도하는 경제기획원 산하의 자문기관 형태로 종합제철사업 추진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종합제철사업 추진위원회에서는 1967년 11월부터 12월에 걸쳐 종합제철소 건설 사업의 정부 지원 범위, 그리고 건설의 주체가 되는 회사의 설립 형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출된 잠정적 결론은 정부 지원 범위의 경우 부지 조성 비용 등을 국가가 사회 간접 자본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투자하는 것으로 회사 설립 형태는 특별법에 의한 국영기업체와 상법상의 주식회사의 장점을 결합한 제3의 회사 형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 제3의 회사 형태는 주식회사로 설립하되 정부가 대부분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이 고안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68년 4월 1일 포항종합제철 주식회사가 정식으로 출범하였습니다. 최초 자본금은 4억 원으로 재무부가 1억 원, 그리고 국영기업 대한중석이 1억 원을 출자하였으며 초대사장은 박태준이 선임되었습니다. 1968년에 들어와 키사가 제철소 건설과 운영에 기본이 되는 일반 기술 계획서를 작성하는 동안 한국 정부는 일본 철강자문 용역단, 바텔 연구소 등 외국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으면서 그에 대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와 키사는 계속 교섭을 이어가서 연간 조강 생산 능력 60만 톤의
종합제철소 건설의 일반 기술 계획서를 채택하였고 여기에 들어가는 외자도 1억 306만 7천 달러로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주도하고 키사가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한 외자 조달은 난항을 겪었습니다. 우선 이코크를 주도하는 세계은행에서 종합제철 차관의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이유는 60만 톤 제철소는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세계은행 차관이 거절되자 한국 정부와 키사는 미 수출입은행을 노크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수출입은행 역시 이 자금 지원을 거절했습니다. 물론 그 배후에는 미국 정부가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의 입장은 1968년 11월 수출진흥자문위원회에서 명확하게 표명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의 종합제철소 지원권을 논의했는데 미국 수출입은행의 국장, 재무부 부차관보, 상무부 차관보, 국무부 한국 담당자, AID 극동국 관계자 등이 참여하였고 수출입은행 총재 대리가 의장을 맡았습니다. 회의에서 재무부 대표는 키사가 한국에 건설하려는 제철소를 차주전자 제철소라고 혹평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의 이 제철소를 허용하면 대만, 필리핀, 태국도 유사한 소형 제철소를 건설하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상무부는 한국의 제철소를 미국의 수출에 도움이 안 되는 최악의 투자 유형의 하나로 간주했습니다. 결국 1968년 하반기와 1969년 초에 미 수출입은행은 차관 제공 의향이 없었고 한국의 키사를 통한 종합제철소 건설 계획은 또다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1969년에 들어서도 미국 수출입은행 차관을 포함해서 키사 회원사 각국에서 제철 차관을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1월 경제기획원 박충훈 부총리가 키사 회원국 주재 대사에게 차관 조치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경제기획원 정문도 차관보도 1월 말 포항제철 박태준 사장 등과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수출입은행 등을 방문했습니다. 이처럼 1969년 초에도 한국 정부와 키사는 모두 미국 수출입은행을 계속 설득하면 종합제철소 건설을 위한 차관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미국 정부와 수출입은행이 차관 제공 불가 입장을 수차례 밝혔는데도 한국 정부가 계속 매달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미 국무부는 2월 말 주한미 대사에게 전문을 보내 가장 강력한 어조로 한국 정부를 반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키사는 물론 스스로 예비적이라고 명기한 계획안을 제출했을 뿐이고 그 계획안이 타당성을 인정받으려면 여러 미비점을 보완해서 계획안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한국 정부의 주장과 달리 미국 외 다른 어느 키사 회원사 국가도 자금 지원을 약속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한국의 종합제철소 건설 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미국발 주장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3월에는 세계은행이 연례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종합제철소 건설을 미루고 대신 노동 및 기술집약적인 기계공업 개발에 나서라고 권고했습니다. 4월 초에는 AID에서 한국 정부에 보낸 포항종합제철 사업의 확정 재무계획에 대한 분석 의견서에서 종합제철소를 해서는 안 되고 전기로 제강법을 확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1969년 3월에서 4월경에는 미국 수출입은행이 한국의 종합제철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이 확실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은 겉으로는 전과 달라진 게 없었으나 최소한 두 가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우선 키사 계획안 중 미국 분담분이 조달되지 않으면 이를 영국이 승계하고 벨기에를 키사에 추가로 참여케 하려는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3월 경제기획원 정문도 차관보를 단장으로 포항제철 관계자 등이 함께 유럽의 키사 회원사 국가를 순방하면서 차관 교섭을 했습니다. 완강한 미국 대신 먼저 유럽 나라들로부터 차관 조달의 돌파구를 마련해 보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럽 차관 교섭은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두 번째 움직임은 보다 근본적인 것으로 키사의 종합제철소 계획안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업 제차에 대한 근본적 검토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 스스로 키사 계획안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키사와의 계약을 깨고 한국 정부가 직접 건설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967년 10월 한국 정부와 키사 간에 맺은 기본 협약에는 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미국 AID나 수출입은행이 차관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공식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한국의 종합제철소에 차관을 제공할 계획이 없음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고 4월에 이코크 총회 때 이를 발표해 달라고 요청해서 승낙을 받았습니다. 미국과 함께 키사 주도국인 서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요구하였고 마찬가지로 이코크 총회에서 밝히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대한국제경제협의체인 이코크의 총회는 4월 17일부터 18일 양일간 파리에서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미국과 서독은 한국 종합제철소 건설을 위한 차관 제공 의사가 없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미국 AID는 현재까지는 종합제철소에 자금을 지원할 계획도 없고 앞으로 세계은행 중심으로 검토가 되면 그때 가서 충분히 살펴보겠다는 언급까지 하였습니다. 한국 정부의 의도대로 진행된 것이고 이로써 키사는 더 이상 한국의 종합제철소 사업을 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한국 정부의 자금 제공 불가를 공식 통보한 것은 좀 더 시간이 지난 6월 초이지만 사실상 이코크 총회를 통해 키사에 의한 종합제철소 건설 사업은 좌절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파리의 이코크 총회에 참석하고 일본을 거쳐 5월 초 귀국한 박충훈 경제기획원 부총리는 귀국 기자회견에서 포항종합제철공장 건설 계획을 재검토한다고 말했습니다. 키사를 통한 제철소 건립 계획을 파기하겠다는 사실상의 공개 발표였습니다. 키사가 발족한 1966년 12월부터로 보면 2년 반 만의 일이고 키사와 종합제철소 건설을 위한 기본 협약을 맺은 1967년 10월부터로 보면 1년 반 만의 일입니다. 키사를 통한 종합제철소 건설 계획이 1960년 후반 전체에 해당하는 장기간 우여곡절을 겪다가 결국 좌절된 근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매우 현실적인 대답은 계획의 부실함, 다시 말해 미국에 신뢰를 줄 수 없었던 건설계획서에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보았던 50에서 60만 톤급 제철소의 경제성 등을 따졌던 미국 정부의 태도에서 알 수 있습니다. 또 여러 나라의 기업들이 참여하는 국제 컨소시엄 형태의 추진 주체가 가지는 허약성도 제기합니다. 우선 추진력 자체가 떨어지고 또 각 기업들이 속한 나라의 국익과 해당 기업의 영리 등이 컨소시엄 내부에서 경쟁 충돌할 수 있고 한국에 제공되는 제철 설비들의 가격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거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종합제철소 건설에 대해 이승만 정권기인 1950년대부터 반대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1960년대 후반 키사에 의한 종합제철소 건설에서도 미국의 반대 이유는 사실상 동일했습니다. 빈곤하고 자본 기술력도 없는 나라이므로 거대한 제철소를 건설하는 것 자체가 무리이고 그런 돈이 있으면 다른 산업의 육성에 쓸 것이며 필요한 철강제는 수입해서 쓰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는 논리입니다. 이제
한국 정부는 종합제철소를 추진하려면 미국 외에 다른 나라에서 협력자를 찾아야 했습니다. 정부가 주목한 것은 키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당시 미국과 소련에 이어 세계 제3위의 철강대국이었던 일본입니다. 미국이 제철소 건설에 대해서 가까운 나라에서 필요한 철강제를 수입해서 쓰라고 말했었는데 일본이 바로 그 가까운 나라이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미국 정부 역시 키사를 통한 외자 조달이 사업의 경제성, 미국의 반대 등으로 어렵게 될 경우에도 한국 정부가 종합제철소 건설 의지를 꺾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한국 정부가 일본 쪽으로 눈을 돌릴 것도 예측했습니다. 이 예측은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키사를 통한 외자 조달이 어렵게 될 것을 예상한 한국 정부는 새로운 돌파구로 키사에 참여하지 않은 일본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